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기부여 컨텐츠 7번째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치열하게 정진해야 하는가? 챔피언의 마인드 함께 보겠습니다. 정신의 근육을 단련하라. 어떤 선수는 승리를 위해 경기하고 어떤 선수는 지지 않기 위해 경기한다. 어떤 선수는 시합 자체를 즐기지만 어떤 선수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챔피언이 되려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쓰고 승리를 위해 게임해야 한다. 무언가를 만회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쪽보다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쫓는 편이 훨씬 즐겁다. 메달, 샷, 처음 따낸 포지션, 장학금, 후원금, 혹은 지금을 즐기거나 좋은 스코어를 내기 위해 게임에 임해야 한다. 지지 않으려고 하는 시합은 절대 이길 수 없다. 잃을 것만 많고 얻을 것이 없다. 지지 않기 위해 경기를 하는 것과 이기기 위해 경기를 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임은 공포가 기반이다. 승리하기 위해 하는 게임은 자신감에 근거한다. 지지 않으려고 경기를 하면 항상 당황하게 된다. 이기기 위해 경기를 하면 빈틈이 없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면 노력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되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성공하기 위해 경기를 하면 여유가 생긴다. 지지 않으려고 하면 근육이 긴장하면서 실수가 발생하고 이기려고 하면 긴장하지 않고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 지지 않겠다는 것은 생존의 문제지만 이기겠다는 것은 좀 더 풍요로워지겠다는 의사표현이다. 지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견 매 순간이 스트레스다. 이기기 위해 경기를 하면 특별한 순간이 만들어진다. 덧붙이겠습니다. 마음가짐은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성, 즉 목표와 태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방향과 태도가 달라짐에 따라 그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경험의 질이 달라집니다. 공포를 기반으로 경기에 임하는가, 자신감을 기반으로 경기에 임하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경기에 임하는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지만 즐거움과 함께 경기에 임하는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실력이 비슷하다면 이 마음가짐은 절대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마음가짐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실력이 월등하게 뛰어나다면 당연히 이기겠죠. 하지만 결국 대회, 시합의 최고 꼭대기에 가면 갈수록 경쟁의 꼭대기에서는 거의 실력이 비슷비슷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마음가짐이다. 법다운 마음가짐으로 노력하고 실전에 임해야 한다. 우리가 기억해둬야 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미국의 축구 스타 에비 원백은 이렇게 말했다. 시도하는 대로 족족 이길 순 없죠. 영광의 그날을 위해서는 실패, 완전히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패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실패했을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는 일이 줄어들고 현명하게 위험을 감수하고
나 자신의 경기를 할 수 있다. 운동선수의 길을 걷다 보면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두 적과 만난다. 승리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둘을 해치워야 진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마음속 싸움에서 이기려면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요령을 배워야 한다. 가장 뛰어난 자신이 되기 위해 대담해져라. 덧붙이겠습니다. 챔피언의 마인드는 기본적으로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핵심은, 그 초점은 점점 단순해지고 점점 명료해지고 점점 초점이 좁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탁구라는 운동을 할 때 처음에는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폼도 신경 써야 되지, 상대방도 신경 써야 되지, 공도 봐야 되지, 주변에 관객이 있으면 관객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실력이 늘면 늘수록, 실력 발휘를 하면 할수록,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점점 단순한 운동이 됩니다. 상대도 볼 필요가 없고요. 그저 공만 보고 공의 어느 부분을 내가 어떻게 치면 되는지만 몰입하게 됩니다. 초점이 점점 좁아집니다. 신경 써야 될 게 점점 없어지고요. 그저 자신이 지금까지 준비해 왔었던 자신의 폼과 기본기를 믿고 그저 어느 부위를 쳐야 할지 공만 보게 됩니다. 나와 공만 남습니다. 결국에는 나도 사라지고 공만 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주의력이 향해야 하는 곳이 넓되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점점 좁아지면서 명료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운동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실력이 늘고 실력 발휘를 하는데 성공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이걸 못하는 겁니다. 저 두려움이 장애가 되어서, 방해물이 되어서 모든 노이즈를 지우고 해야 할 일만 즐겁게 기꺼이 본다. 전념하고 몰입한다. 이것이 정신력을 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연습 경기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실전에서 실력 발휘는 쉽지 않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슬로건의 힘. 개인은 물 한 방울에 불과하지만 함께라면 바다를 이룬다. 류노스케 사토로. 팀의 성적을 최대로 끌어올릴 때도 태도가 중요하다. 매년 팀의 슬로건이나 테마를 정해서 다 함께 자극받고 같은 흐름을 타도록 하자.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창조성을 한껏 발휘하자.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이 되도록 슬로건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뉴욕 자이언츠에서 코치로 승승장구하던 시절 빌 파벨스는 라커룸에 아무도 탓하지 마라,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직접 움직여라 라는 슬로건을 붙여놓았다. 그의 간단 명료한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문장이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2011년 디비전 리그에서 꼴찌를 기록하다 1등으로 대역전을 일으킨 배경에는 네이비실 해군 특수부대가 있었다. 봄 훈련 기간 동안 네이비실의 3인조가 팀을 방문했고 1시간 동안 강한 정신력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화이트보드에 DWI라는 세 글자를 썼다. 해치워버려. Deal with it. 네이비실이 수호하는 이 직설적인 문장은 다이아몬드백스의 팀 슬로건이 되었다. 당신도 이를 적용하면 된다. 위기 상황에 닥치면
그냥 그것을 해치워버려라. 당신은 할 수 있다. 나와 함께 일했던 팀들이 사용한 슬로건을 더 소개하려 한다. 허풍을 떨지 말고 진실로 만들어라. 자신을 벗어나서 팀 속으로 들어가라. 팀워크가 있어야 꿈꾸던 일이 이루어진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라. 탁월해지겠다는 약속을 지켜내라. 똘똘 뭉쳐야 강해진다. 위대해지겠다는 야망을 품어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라. 크게 생각하고 크게 놀아라. 덧붙이겠습니다. 이 부분은 팀과 함께 할 때 슬로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슬로건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실력이 최고 수준에 이르면 이룰수록 점점 정신력의 중요성은 높아집니다. 법다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슬로건은 명령어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임하라. 이 문장을 스스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전에 임할 때마다 실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상에서 종종 자신의 마음가짐을 가다듬을 때마다 스스로의 마음에 명령을 내리세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경험하라. 마음가짐이 불안할 때는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라. 결국은 마음을 이렇게 활용해라. 슬로건, 자기 자신에게 보여주는 방향성이자 두뇌와 마음에게 내리는 명령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법다운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게으름을 극복하고 끝까지 지속하고 실전에서 실력 발휘를 하기 위해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기부여 컨텐츠 7번째로 읽었습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